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그 내용이 또 나왔는데, 그 국회 행안위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제2의 박정훈 대령 사건처럼 보이는 세관 마약 사건이 좀 터졌는데,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의혹의 이제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혜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입니다. 네. 이분이 지난해 9월에 이제 그 어떤 수사를 했느냐,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이 밀반입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밀반입된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듣기에는 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굉장히 큰 마약을 적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큰 수사죠. 쾌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렇죠. 그런 마약이 밀반입되는 것을 막았으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게 경찰에서 브리핑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봤던 거고, 네. 그 언론과 이제 상의하에서 이제 브리핑 일정을 정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경찰 지휘부도 굉장히 이렇게 찬성을 했겠죠. 이렇게 좋은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경찰이 일을 잘한 거니까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당시의 영등포 서장이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면서 세관 직원들이 이 마약 밀반입의 의혹에 관련 연루됐다라는 부분을 조사하는 데 대해서 뭔가 이제 이론을 제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당연히 수사의 책임자로서 서장의 그런 그 지시가 굉장히 외압으로 느끼는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오냐면은 서울경찰청 영등포서의 상급 지휘 그 경찰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락이 왔는데 거기 간부가 경무관입니다. 우리 감이 없을까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경무관이라는 게 군대로 치면 원스타예요. 원스타가 이제 위에 있는 한 중령쯤 되는 분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걸어가지고 이제 그 과거에 자기가 세관과 근무했던 이력 같은 걸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아마도 이제 국정감사 앞두고 있다 보니까 본인 변소에 따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 자체도 개별 그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더군다나 권한에 있는 간부가 전화를 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서장은 확실하게 이걸 외압으로 느끼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진로가 어떻게 됐냐, 이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받은 당사자는 지구대로 발령이 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외압을 행사했던 간부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감찰을 하고 청장이 대노를 하면서 뭔가 확실한 징계를 요구했는데, 결론적으로 인사혁신자에서 불문 수준의 굉장히 낮은 수준의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최혜병 사건과 판박이냐,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입건이 됐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외압을 받아서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백혜룡 전 경정은 징계성 좌천성 발령을 받게 되고, 실제로 그런 지시를 했던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황이 온전하게 온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 사건이 또 이제 촉발이 더 크게 됐느냐.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지시를 했던 그 조모 경무관이라는 분이 알고 보니 멋쟁이 해병 단톡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뭐 통화 녹취 속에 이제 그런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 누구 땡땡이는 우리가 이제 투스타 경무관이 치안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의를 했던 당사자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혹시나 그런 징계를 회피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꼼수가 있지 않았는지라는 의혹을 하게 된 거죠. 닮은 꼴이 누굽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을 징계는커녕 하지 않고 놔두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명예전역을 할 수 있는 틈바구니가 열렸던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수사를 실행했던 사람들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경찰판 최혜병 사건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크게 낳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전 9시 21분이니까 출근하자마자 바로 임명장을 부여한 것 같고요.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바로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네요. 취임식 아마 바로 하고. 바로 취임식을 뭐 10시쯤 하겠네요. 취임식하고 바로 이제 보고받고, 그리고 그 의결 사항들을 이제 오늘 그러면 다 끝낸다고 봐야 되겠어요. 아마 뭐 준비되어 있는 수순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사실상 뭐 그 심사도 해야 되고, 보고받고 심사하고 의결하는 이 3단계 과정이 있는데, 오늘 보고만 하고 끝낼지,
안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속도전을 내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할 거라서 오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오늘 근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또 면접도 보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좀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절차 안에서는 최대한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봐야 본인의 임기가 단축되는 거 아닌가요? 천천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지금 사실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인가 12일까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8월 12일 이전에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아마 추진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또 야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당도 또 이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또 오고 있다. 아마도 이제 목요일 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러면 이때 탄핵소추안이 또 발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제 결국은 이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게 서로가 이제 너무 답안이 뻔히 보이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이렇게 도구적으로 이 자리를 활용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취재를 하면서 들고 있고 국민들을 또 더 여실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진숙 그 신임 방통위원장 행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설명을 좀 드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 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백혜룡 경정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마약 조직 이 그 필로폰 밀반입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윗선 용산의 개입에 의해서 하려던 수사를 하지 못한 채 좌천성 인사로 발령이 나버렸고 오히려 실제로 이거를 못하겠던 그 지휘부는 전부 다 영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윤희군 경찰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징계 결과는 경미한데 불문 처분에 그쳤다. 묻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로 그쳤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거는 그 박정훈 대령하고 수사 외압 사건하고 닮아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네. 사실 아까 이제 구경 기자께서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드라마 속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개연성이 굉장히 왜 갑자기 여기서 이종호가 왜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그분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연관성 때문에 굉장히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심 결과가 곧 나온다라고까지 그래서 굉장히 관계성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끝없이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 이게 진짜 개연성이 있는 일이냐라는 의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해병판 이제 최상병 사건 그리고는 경찰판 최상병 사건 이런 사건이 다른 데 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온갖 군데 수사 외압을 다 하는 게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 정도의 감각이 없는 상태였다면 정말 작년에 정부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됐던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그러니까 낱낱이 이런 의혹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의 신뢰가 계속 깎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다른 데는 정말 잘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의심을 자꾸 사는 것이 과연 이 기관들에게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이 기사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니까 그 해당 세관 직원들이 핸드폰을 수차례 망가뜨리면서 아예 포렌식이 안 되게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정말 감추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자꾸 의혹만 남는 거죠. 이 세관을 왜 봐주려고 했을까요, 용산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물론 이제 그 당사자들의 설명에 따르면은 정부 기관군이 관여된 일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이제 촉구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중대 범죄, 그 마약이라는 건 사람의 인간을 망가뜨리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단속해야 될 최대 범죄 아닙니까? 그런 범죄에 많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이면 더 엄벌해야 되고 세관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국가 해외에서 반입하는 물건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그 가용성이라든가 불법성을 따지는 데 아닙니까? 그런 기관에서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엄단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걸 국가기관끼리 말 그대로 일을 크게 벌리지 말자는 식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 것이고 더군다나 이런 과정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거나 혹은 수사를 천천히 하라거나 수사를 아니면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외압이 아니고 그냥 명백한 외압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거를 가만히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백혜룡 그 경정이 문제가 되는 전체 인원 8명인가요? 9명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그 고발장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돼서 이제 보도가 막 나오고 있는 건데
다 떠나서 저는 그 뭐 세관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실제로 용산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용산이 아주 안 좋게 보고 있고 괘씸하게 보고 있고 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그렇죠. 것이나 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사는 그 경찰관 입장에서는 진짜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사건을 덮어? 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 세관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일개 사단장에 불과한데 왜 이 사람을 이토록 보호하려고 했을까? 이 세관도 지금 누군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왜 이 사람을 용산이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그 조모 경무관, 조병로 경무관이라고 네. 이제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면 그랬다는 거잖아요. 백경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주실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제가 어제 저녁 때 쭉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백경정이 관련된 통화 내역음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도 일부 양포선은 공개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다 폭로가 된다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처에 이게 청문회로 안 되고 다 강제성이 있는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 국정조사로 전환을 해야 된다. 네. 이 정도면 검찰이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리고 있나? 보면은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행안위에서 네. 이 폭로했던 그 당사자가 이제 양분남 의원입니다. 네, 네. 양분남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력을 다 아시겠지만 편의점도 많이 나왔죠. 예. 두 번 나오셨나요? 예. 아니 제가 사실은 네. 어제 저희 좀 수요일 좀 출연 네. 좀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뭐 선거하시나 봐요 광주에서. 그렇죠. 시당위원장. 예. 선거해야 돼서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예전에 만났던 예. 분인데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을 지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통 출신이시고 네. 굉장히 사안에 대해서 정통한 분인데 예. 이런 분이 사실은 이게 그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는 판단하에서 네.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 이제 백혜룡 그 경정 같은 경우에 이 사안을 고발한 상황인데 네. 검찰이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간에 어느 기관에서도 수사해도 이 정도의 그런 그 증거 관계라면은 충분히 입건 가능한 수준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작년 4월에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84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네.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 구성해서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바가 대통령 있습니다. 지시사항이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상을 줘도 모자란 네. 해당 경찰관한테 네. 지금 도통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황당하기 그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면 네.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 엄정하게 봐야 되고 예. 그리고 국정조사라든지 혹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좀 엄결하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인센티브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해가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 백경정이라든지 네. 혹은 박정훈 대령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다들 이것을 불안해하거나 혹은 걱정하고 분노하는 이슈인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군이면 군, 경찰이면 경찰 제대로 열심히 자기 역할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제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오히려 못하게 국가 권력이 방해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뭐 이렇게 저렇게 개입을 하고 네.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임성근이야, 왜 그 해당 세관이야라는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대통령실이 이런 방식으로 그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해 네. 보인다. 지금 방금 전에 언론에서 MBC 뉴스에 단독 보도가 하나 오전에 나왔는데요. 네. 보니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인천세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 4부가 네. 오늘 백경정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백경정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조병로 경무관 등 9명의 경찰, 관세청 고위직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게 저거 봤을 때 수사 4부가 네. 이걸 이제 쥐었다는 게 좀 중요해 보이고 그렇죠. 수사 4부는 아다시피 네. 기본적으로 최혜병 최혜병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부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가 등장인물들의 그런 상사성 네.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 4부가 네. 이 사안을 핸들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조병로 경무관이 호가호위한 거라면 더욱더 문제가 되는 사안이잖아요. 용산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엄격하게 이거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외압이 없었다면 오히려 한 개인이 지금 용산을 등에 업고 무언가 문제를 삼고 네.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명확하게 이런 의혹이 나왔을 때는 좀 밝혀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강조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이대환 부장에 대해서는 수사에 아주 그 적극적이고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는데 반대로 사실상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던 이력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 이제 공수처 수사 2부장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수사기관 아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활동이 보장되어야 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까지 이렇게 권력이 힘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네. 파생된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공수처가 이종호 씨 휴대폰도 압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 왜 백혜룡 경무관만 압수수색을 합니까? 이미 제출. 예. 백혜룡 경정, 백혜룡 경정. 경정. 그 합의해서 물론 이제 휴대폰을 그렇죠. 제출한 거죠. 제출을 하는 것이긴 자발적인 하겠지만, 의사로. 네. 그렇게 있지만 이 범죄 혐의가 있는 분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방금 소위 말한 밭으로 도는 내용 보고 제가 좀 놀래서 말씀드리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설이 돈다라는 말이 있네요. 와. 예, 물론 아직 이제 정보성 경산호위. 경산호위 옛날에 위원장. 나 김문수인데 경기도지사 하셨던 그분 이름인 것 같긴 한데요. 뭐 아직 설이긴 합니다. 네네. 인사가 왜 또 갑자기 거기까지 갑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네, 노동부 장관으로 신임 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전. 보니까 아침에 한국경제에서 기사를 썼네요. 고용부 장관의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이 유력하다 하면서 단독 기사가 원포인트로 하는 건가요? 네, 우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아니 법무부 인사검증에 사상검증이 추가됐나 봐요. 야 진짜 이 정부가 정말 이진숙 후보의 김문수 지사의 참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가 점점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제 앞서 이종호 씨 얘기했지만 이 삼부토건 문제도 사실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청문회 계속 하고 있는데 청문회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증인들이 불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시급하게 국정조사가 좀 먼저 좀 추진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는 안 잡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좀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삼부토건의 주가 부양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굉장히 탄탄하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5월 14일 지난해죠. 5월 14일에 이제 그 멋쟁이병 단톡방에서 3분의 1 체크라는 워딩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보면 5월 17일에 정부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여한 듯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틀 뒤인 19일부터 삼부토건에 관련된 거래량이 급증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무위 그런 질의 과정에서도 드러났던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 결정적으로 닷새 뒤인 22일에 그 국토부 장관과 삼부토건이 폴란드에서 열린 재건 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정부를 참여하는 와중에 중요한 핵심 주체로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를 부양하는 동력이 됐고 7월까지 무려 5배 가까이 이제 올랐다는 게 그 요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보더라도 재건 사업 테마라는 거에 엮여서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사의 포인트가 분명히 된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까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이제 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보면은 금융위원장 청문회라든가 정무위 현안 질의 과정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상대로 뭐 신장식 의원 등등이 굉장히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상거래 심리 절차라고 해서 금감원의 본조사 전 단계 형식의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 부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의 수혜를 누가 받느냐의 문제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단계의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권을 발동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제대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삼부토건 관계된 그 대주주들이 막대한 그 사이의 이익을 봤다. 그리고 누군가가 특정한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세력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 이런 거는 조사하면 금방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사고 팔고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요. 기록이 네. 남아 있으니까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근데 예, 그 예. 사실은 특별하게 막 움직일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면 되는데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때 태도를 보면 이걸 꼭 딱히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의 수준만큼 우리 정부가 따라오지 않고 있다. 네. 제가 보기에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정말 대통령실과 혹은 대통령 배우자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오히려 그분들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누가 충신이냐라고 한다면 이걸 밝히시고 명확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그러니까 밝혀가지고는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김은지 기자님이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드리는데, 예, 그 억울함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청문회에 나와서 한 마디를 안 해요. 오히려 청문회 예. 자체를 이제 파행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가고 있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사과할 뜻이 있으면 청문회에 나와서 하면 됩니다. 사실 판을 깔아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근데 안 나오잖아요. 사과할 뜻이 있었다. 한동훈 대표가 문제다. 뭐 문자 익십했다. 이런 주장만 하고 있지. 그 사과의 진정성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뭐 변호인 통해서 대리 사과 그걸 누가 사과라고 합니까? 근데 그것도 그런 걸 검찰한테 한 거잖아요. 사실 검찰 네, 앞에서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심지어 조서도 남기지 받는 않은 건지 누가 조사를 받은 건지 예. 알 수가 없지만 조서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조서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마 모두 발언 비슷하게 약간 인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갑자기 듭니다. 물어보고 싶네. 검찰 조사에 앞서서 모두 발언 있어요? 최고위원회의처럼? 보통 이제 모두 발언 성격이라는 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감상평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조사 끝나고 말미에 하는 게 맞겠죠. 네. 검찰 조사에서는.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이 산부가 누구 거냐, 예, 이종호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왜 김건희 여사가 15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이종호 씨에게 돈을 꿔줬을까? 이종호 씨는 왜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애기였는데 영부인이 됐다 이런 표현까지 사석에서 했을까? 이런 등등에 대한 꼬리를 무는 의문이 계속 많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오빠 논란에 대해서도 폭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21대 국회 때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폭로를 하면 무조건 윤리제소가 국민의힘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서 뭔가 약간 이게 용산에 기류가 힘이 빠진 게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을 하기도 하던데 여사 관련된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장경태 의원이 부분인데 윤리제소가 안 됐구만요. 예, 오히려 그래서 빨리 자기를 어떻게 하라라는 네, 예. 근데 뭐 물론 대통령실에서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뭐 장경태 의원이 완전 거짓말쟁이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던데요. 네. 적극적인 대응이 좀 과거와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당사자가 느끼는 또 이야기이긴 네. 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장경태 의원이 받은 비슷한 제보를 받았긴 한데, 뭐.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해서 네.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